이런 데서도 속도가 좀 빠르다 싶어. 딱 돌면 굉장히 차가 수평을 잘 유지해. 속도 지금 되게 높아. 지금 85, 90이야. 이런 속도에서 도는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도 이상하게 안 가. 왜? 토크 팩터링 작동하면서 바깥쪽 댐퍼를 꽉 잡아주니까 계속 수평이야. 왜? 이런 데 갈 때 원래 차가 이렇게 쏠려야 되거든. 쏠리질 않아. 그냥 꽉 눌러버리는 거야. 되게 최첨단 기술인 것 같지? 아니라고. 딱 서킷에서 필요한 그 데이터가 다야. 일상 영역의 데이터는 없는 거야. 맥라렌 니네 언제까지 니네가 대단한 회사로 칭찬받을 줄 알았지? 노 사장이 이런 거 알아챘지? 몰랐지? 내가 작년에는 몰랐어. 왜? 작년에 노 사장은 이렇지 않았거든. 내가 늘 말하잖아. 최신의 포르쉐가 최강의 포르쉐고 최강의 페라리는 최신의 페라리가 최강의 페라리다. 노 사장도 마찬가지야. 최신의 노 사장이 최강의 노 사장인 거야. 작년부터 쭉쭉쭉쭉 리뷰하고 공부하고 슈퍼카를 많이 타면서 내가 공부를 했거든. 너네 시스템이 어떤 기반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그걸 알아낸 거지. 무섭지? 차 똑바로 만들라고. 차를 똑바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드니까 노 사장한테 까이는 거 아니냐. 차주분이 노 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아닌 노 사장이 느끼는 필링으로 차를 까준다면 자기는 두말하지 않고 아닥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노 사장이 직접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를 평가하면 자기는 나한테 분명히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겠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지금 느끼고 있지만 이 차의 유기적인 댐퍼는 똑똑하지 않아.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은 6000rpm 이상에서 8000rpm까지가 전부야. 그것만을 세팅하는 건 되게 쉬워. 그리고 이 차의 미션은 그냥 개조 병신이야. 그라지오 미션은 그냥 버려야 되는 미션이거든. 얘네가 왜 이 미션을 썼을까? 돈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는 마찬가지로 존나 달릴 때만 잘 들어. 일반적인 구간이나 살살 달릴 때는 브레이크의 담력도 너무 개판이야. 왜? 레이스 현장에서 갖고 온 브레이크의 담력 세팅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달릴 때는 너무나 좋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바보 같고 신호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 그러면 되게 센 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으로 슬슬 가서 앞차 박어. 나 몇 번이나 박을 뻔했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많지. 문제가 많지. 총체적인 난관이야 지금. 어? 이런 차는. 야, 너 뭐 또 질문할 거 없냐? 이 차 타보면서.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 또? 질문을? 맥라렌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맥라렌이 그렇게 단점도 많아요. 근데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이라면 노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페라리. 그러니까 페라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비교를 하자면. 맥라렌을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이라 그래? 네네. 아, 그런 걸 또 인터넷에 조사를 했어? 블로그에 나오는. 아, 블로그에 나왔어? 그러니까 맥라렌이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사람들이 왜 말하는지 알겠지? 네네. 그러니까 달리는 것만 잘하는 거야. 달리는 것만. 그래서 우등생이라 그래. 근데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 맥라렌. 그럼 내가 생각하는 페라리는 뭐냐면, 페라리는 노련미가 넘치고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로 완벽한 슈퍼카를 만들어. 거기에 더불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 붓, 캔버스, 받침대 등등 그림 한 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 물자에 돈을 아끼지 않아. 페라리는 그냥 모든 것들을 이 차를 위해서 주변 상황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 회사야. 이 차 하나에만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아니고 전체 시스템에도 돈을 아끼지 않아. 그래서 내가 페라리를 영혼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차라고 말을 하는 거야. 페라리는 그거야. 영혼을 팔아서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 차가 나는 페라리라고 생각을 해. 맥라렌은 어설픈 상술, 뭐야? 속도와 카본 터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일반 도로인 이 일반 양산차가 가져야 될 항목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도 잔고장이 너무 많고, 하체 우리기를 하면서 보니까 캐니스터,
연료통에 생기는 가스를 재순환시켜주는 장치도 요즘 차의 트렌드에 맞게 재순환, EGR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도로로 내뿜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650S 컨버터블 할 때, 675 할 때, 뚜껑을 열고 다니면 가끔 휘발유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개선을 못하는 건 뭐야? 리카르도라는 이 엔진 회사가 최첨단의 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최첨단의 엔진이 아닌 걸 아직도 맥라렌은 받아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스 현장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양산차에서는 아니올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2020년과 이 친환경 이거를 맞이하면서 차를 만든다는 건 되게 병신 같은 짓이지. 한심한 거지,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이렇게 소프트 모드에 놓고 달리는데도 이 요철 구간을 징할 때 덜커덕 하는 이유는 댐퍼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거야.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맥라렌이 쓰는 유압 댐퍼가 되게 좋은 댐퍼다. 내가 그거를 뒤집는 맥라렌의 유압 댐퍼에 대한 단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슈퍼카 리뷰에 한 획을 그어버린 거야. 노사장이 아니고선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런 단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거. 왜?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최신의 노사장이 최강의 노사장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준 거지. 대단하지 않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1년 만에 다시 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1년 만에 다시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있는데, 작년에 나의 리뷰가 많이 좀 부족했구나. 더불어 그 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이지, 3년 전. 이때 했었던 리뷰들의 나의 어설픔들이 지금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정말로 깊숙하게 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 죄송함, 내가 좀 실수한 부분들도 지금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그래서 리매치, 이 차주분이 처음으로 노사장한테 리매치를 의뢰했는데 리매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나는 반성을 하고 있어. 더 반성하고 더 노력하고 더 숙성된 이 리뷰어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깊숙하게 후려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빗발치는 항의와 빗발치는 리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 다 들어와.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왜냐면 잘못된 과오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지? 우리는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잘못된 리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잘못된 쥐새끼는 박멸해야 된다 라는 것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맥라렌이 이 트랙에서 엄청 빠른 달리기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맥라렌과 비교해서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지, 속도라든가 그런 주행 안정성은 트랙에서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맥라렌이라는 회사가 트랙에서 빠른 건 이견이 없어. 그들이 뛰는 F1이나 또는 맥라렌이 지금 팔고 있는 차량들이 트랙에서 빠른 거는 뭐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사실이거든. 트랙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단 말이야. 이런 급의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트랙에서 빠른 차를 다 만들 줄 알아. 근데 판매되는 슈퍼카는 트랙에서만 빠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 가지를 다 어우를 줄 알아야만 좋다라는 거지. 그게 슈퍼카가 가져야 될 여러 요구사항들이야. 그래서 슈퍼카는 함부로 못 만드는 거야. 지금은 M3나 C63 같은 차가 슈퍼카 같은 마력을 내. 그리고 막 300km를 달려. 그런 차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 1억짜리 쿠페가, 양산차 BMW M3가 300km를 달린다고? 말이 돼? 근데 반대로 엄청난 슈퍼카가 데일리성을 뽑아내. 말이 돼? 옛날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슈퍼카가 데일리성이 나와?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맥라렌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데일리성이 안 나오는 거야.
엔진 미션 다 일반적인 영역에서 너무 병신이고 전기장치 오류가 너무 많고, 아까 에어브레이크가 계속 고장나서 너 태우기 전에 내가 혼자 쏠 때 약간 좀 겁이 나는 거야. 왜냐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에어브레이크가 동반되면서 자세 제어에 맞게 브레이크가 세팅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막 빨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딱 때리면 뒤에서 스포일러가 딱 쓰면서 에어브레이크에 맞춰서 앞뒤 브레이크의 담력 세팅이 돼 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에어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면 급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뒤가 그립이 모자라서 돌 수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근데 뒤가 부족하면 돌지는 않거든. 뒤가 세게 잡혔을 때 도는 건데, 어쨌든 에어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면 불안하잖아. 작동돼야 될 중요한 것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려갖고 내가 옛날부터 에어브레이크 맥라렌이 오류가 많다는 걸 알았거든. 이게 씨발,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손으로 확 누른 거야, 차를. 퍽 소리가 나면서 에어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대? 아, 진짜요? 그리고 나서 차량의 메시지가 없어졌어. 아까는 차량 메시지 에어브레이크 불량 맥라렌 센터에 입고하세요라고 이게 떴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허술해. 진짜 골 때리네 진짜. 그리고 너 지금 문 안 열리잖아. 이게 진짜 제어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맥라렌이 중고 시장에서 중고 차값 방어가 안 되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675 LT 같은 그거는 리미티드 한정판 모델도 가격 붕괴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차주는 어떻게 해요? 이 차주? 네. 아니 내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잖아. 그럼 뭐 달리면서 평가를 해주지 왜 안 하냐. 위험하잖아. 이렇게 장비를 많이 들고 내가 차 막 달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 타면서 다 느끼는 거야. 다 느끼고 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다 느꼈잖아. 더 이상 뭘 어떻게 보여줘. 뭐 어디 그냥 어디 갖다 꼬라 박아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일주일째 타고 있잖아. 일주일째 타면서 느낀 거를 종합적으로 알려주잖아. 근데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이상하면서 재밌는 거는 코너를 돌 때야. 이런 데서 급하게 코너를 돌 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코너를 탁 돌잖아? 그러면 뭐야? 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봉고, 그러니까 포터 트럭을 타거나 버스 타듯이 앞이 휙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나, 그게 서스펜션의 로어암이나 어퍼암이나 이 피봇의 위치 때문에 그래. 굉장히 바퀴의 축 대비 서스펜션이 되게 안쪽에 있어. 그래서 이걸 돌리면 차가 휙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나, 이게 어떻게 타면 카트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재밌어.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양산차는 또 이렇게 세팅하면 안 돼. 이거는 서킷에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 서킷 레이스용 차들이 세팅하는 방법의 서스펜션이야. 이거를 맥라렌은 또 그대로 양산차로 갖고 온 거야. 이것도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을 왜 못하냐? 개량하려면 천문학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천문학적인 로드 테스트를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킷에 들어갔던 그 차의 서스펜션 세팅을 그대로 또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탈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차는 이렇게 하체 세팅을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갈 때 굉장히 거부가지 않냐? 우리 페라리 탈 때는 이런 느낌 안 주잖아. 그러니까 페라리가 그래서 대단한 거야. 슈퍼카인데도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 주니까. 자, 리뷰를 마치면서 이제 총평을 들어가는데, 노 사장이 생각하는 맥라렌은 고든 머레이가 만들었던 맥라렌이 진짜 맥라렌인 거고, 지금의 맥라렌은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카본 터보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여러 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는 사실 되게 상술이라고 보고 있고, 잘못된 정보, 잘못 평가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서 이 차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비자나 이 차의 구매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끔 하는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제조사나 판매십에서 주는 그런 보도자료를 가지고 좋지 않은 차를 높게 평가해 주는 그런 잘못된 정보는 슈퍼카에서만큼은 그런 관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노 사장의 맥라렌 리뷰의 마지막 한 줄이고요.
총평으로 넘어가서 가볍게 나머지 디자인 조금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슈퍼카 리뷰는 노 사장과 함께 프락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맥라렌의 핸들은 너무 장난감 같아. 너무 장난감 같아서 물론 카본이고 뭐고 좋은데 쏠 때는 약간 그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것도 이렇게 달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서킷에서는 되게 좋아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여기를 탁 치거든? 업시프팅 할 때 여기서 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쓰는 차는 여기에 길게 잡혀 있는 게 좋은 거야. 그거는 서킷에서도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거든. 그래서 좋은 거고, 요 막대기 같은 거 4개도 사실 사용하기 별로 좋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도 이게 뭐 내려가고 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바뀌고 하는데, 이것도 나는 사실 뭐 별로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눈에 그렇게 시인성이 그닥 좋지도 않고, 뭐 바뀌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야. 이제 공조장치 할 때게 난리 나요. 막 이게 따로 이렇게 달리다가 에어컨 끌려면 따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뭐하고, 온도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막 맞춰야 되고. 이거 모든 맥라렌의 운전자들은 여기에 대한 조작 편의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 굉장히 좋지 않고, 그 외에 뭐 사이드 미러의 시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우라칸이나 페라리나 뭐 알파리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맥라렌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타깝지. 네. 태성아, 이 내용은 웬만하면 넣지 마라. 맥라렌 많이 깠는데 이런 것까지 넣으면 좀 그렇잖아. 네가 물어봐서 형이 그냥 한 건데, 웬만하면은 넣지 마. 이런 것까지 하면 비참하잖아. 또 쓰러진 애 가갖고 침 뱉는 것밖에 더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그냥 너만 알고, 웬만하면 넣지 마. 자, 맥라렌 720S의 대장정 일주일을 탔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과거 했는데 왜 또다시 리뷰를 하냐라고 하는데, 차주분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죠. 1년 전에 노 사장의 심리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지금처럼 안정되고 무르른 리뷰 실력을 발휘하는 노 사장이 제대로 최근 슈퍼카들의 행보에 맞게 맥라렌 720S를 다시 리뷰를 해달라. 과거에 노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좀 달라졌냐?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계속 진화하잖아요. 계속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계속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최신의 노 사장이 최강의 노 사장입니다. 물론 몸이 좀 늙어가기 때문에 약간 액티비티한 거는 좀 떨어지겠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농익은 리뷰의 맛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 때보다 더 과감하게 하체를 뜯었고요. 더 과감하게 달리면서 차를 느꼈습니다. 맥라렌은 영국 본사에 많은 마케팅의 일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자분들이 지나치게 맥라렌을 포장해서 리뷰를 하지 않았나. 단편적인 예로 488보다 더 높은 RPM을 쓰고 더 높은 속도에서 더욱더 안정적이며 더욱더 짜릿함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안정적이면서 짜릿함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짜릿하거나 안정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안정적이면서 더욱더 짜릿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맥라렌은 굉장히 빠른 차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스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고, 사실 이 차는 레이스의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체의 모든 세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늘 슈퍼카를 리뷰하며 말하지만, 우리는 이 차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타려고 하지 서킷에서 시합을 하려고 이 차를 사지는 않아요. 이 차는요, 에어로다이나믹도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뭐 페라리처럼 공기가 어디로 흐르고 뭐 될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구멍, 여기 있는 구멍, 여기 있는 구멍 모두 다 엔진의 오일 쿨링 시스템을 위한
그쪽으로 가는 바람의 터널일 뿐이에요. 이 차의 어떤 에어로다이나믹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여기 있는 구멍도 어떤 열을 배출하고 뭐 할 것 같다?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구멍도 바람 들어가서 실내에 있는 에어 컨디셔닝의 에어 필터로 들어가는 에어로 터널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옆에 에어덕트가 크게 있었죠. 자, 사람들이 슈퍼카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게 보기 싫다, 매끈한 디자인으로 뽑겠다. 야, 매끈하게 이렇게 뽑고 어떻게 했지? 여기 있는 구멍이, 이 에어로 터널이 일반 사람들은 이 차의 에어로다이나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데, 일로 들어가는 바람은 정확하게 냉각수의 라디에이터를 식히는 데 들어가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있는 에어로 터널도 엔진의 흡입구로 들어가는 에어로 터널일 뿐입니다. 하체 플랩 이런 거 일체 달려있지 않고요. 뒤에 디퓨저도 큰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노 사장의 말과 다르게 근데 맥라렌은 왜 이렇게 빠르지? 빠른 차만을 목적을 두고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운전자한테 불쾌감을 주고 어지럽고 노이즈가 심합니다. 이런 차, 페라리나 다른 포르쉐나 이런 차들은 일상 영역과 고성능 영역을 넘나드는 엔진을 만들고 하체 세팅이든 모든 것들이 일상과 고속을 다 넘나드는 거예요. 근데 맥라렌은 고속에만 맞춰져 있는 거죠. 얘네 회사의 자금력의 한계인 거예요. 이 맥라렌이라는 회사가 규모가 더 크고 자금력이 있었더라면 브레이크도 이런 걸 쓰지 않았을 거고요. 실내 편의 사양과 전자장비 그리고 엔진과 미션도 일상 영역과 고속 영역을 넘나들게끔 고루고루 세팅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맥라렌 무조건 좋은 차일까요? 그냥 빨리 다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F1이든 르망이든 그런 레이스 트랙에서 뛰는 회사가 레이스 현장에 있는 차를 그대로 로드카로 갖고 왔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로드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과 최소한의 것들은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세팅 값은 일반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준다? 가변 유압 댐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맥라렌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값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가요, 좋고 나쁨은 중고 시장에서 어떠한 금액에 거래가 되느냐가 그 차의 진정한 가치 평가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중고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차를 오래도록 타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값이 높지가 않은 거죠. 더불어 이 차를 파는 딜러십에서도 할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도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할인을 함으로써 중고시장이 또다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과장된 그런 리뷰와 마케팅에 넘어가지 말고요. 맥라렌의 현주소는 뭐다? 빨리 달리는 거 외에는 딱히 좋은 기술은 없다가 맥라렌의 현주소입니다. 노 사장이 하도 리뷰를 많이 하고 자료조사를 많이 하면서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숙성되고 있죠. 걸리면 홀라당 다 그냥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이걸로 맥라렌 720S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협찬을 지원해주고 있는 차주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로보스 인더스트리를 응원해주는 팬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직원과 크루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좋은 대한민국의 좋은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맥라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